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 대상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밀문서 유출과 불법 보관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중잣대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검사로부터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으로 또 잘못 언급하는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대통령도 공무원인지가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3개 주 경선에서 모두 승리한 것입니다. 절도단을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LA 태스크포스 팀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438명의 절도범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곳곳에 출몰했던 떼강도 용의자들 가운데서는 41명을 체포했습니다. 샌디에고 국경 지역에 최근 미국부 이민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어 국경 위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10,000명에 육박하는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무인 민원 발급기와 카카오톡 상담을 한 가운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등록이 이번 주 토요일인 내일 10일자로 마감됩니다. 재외선거 등록은 LA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어제 개막식에는 레이커스 관계자와 전현직 감독, 선수들 모두 함께했습니다. 제너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이 식료품 가격과 주택 구입 비용 등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휴전을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고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교역로 홍해의 안보를 위협해온 예멘의 친일한 후티 반군을 겨냥해서 미국이 또다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제3지대 4개 정치 세력이 당을 하나로 합쳐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동시에 이낙연, 이준석 신당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빅텐트가 세워진 겁니다. 올해 설 연휴 첫날에도 한국은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이 사람들로 붐볐고 귀성길 대신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인해 인천공항도 계속 붐비고 있습니다. 모두 코비 브라이언트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른 LA 레이커스가 덴버와의 경기에서 106대 114로 패하고 최근 3연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캔사스시티 칩스와 샌프란시스코 49너스 간의 제58회 슈퍼볼 경기가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 오후 3시 30분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슈퍼볼 중계사는 CBS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8.2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 보러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네. 최근 민원 업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카카오톡 상담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총영사관은 전화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현재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회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민원 업무 현황을 전하고 개선 노력에 대한 청사진을 선보였습니다. 오종민 민원 담당 영사와 운영과 공간 신축을 담당하는 한주영 영사는 최근 영사관 민원 업무 과부하를 위해 도입된 카카오톡 통화 상담과 무인 민원 발급기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를 1분 내에 처리하는 기기로 무인 민원 발급기가 도입된 지난해 12월에는 500여 건,
지난달은 300여 건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에 여권증명서와 운전경력 증명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민원상담의 경우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데 카카오톡 채널에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검색하면 채팅을 통해 동포청에서 민원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동포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은 전화민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화민원 수요가 워낙 많아 원활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전화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통해 최대한 많은 수의 전화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기록으로 보면 평균 180건의 수신 중 안내실로 연결되는 것은 100건에서 120건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80여 건에서 100여 건은 안내실에서 응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운영지원 한주영 영사는 직접 전화창구에서 동포들의 민원들을 받았던 경험을 전하며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에 이제 9시부터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민원인들 안내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저희가 좀 취약한 시간인데 제가 가서 전화를 조금 받아서 제가 응대할 수 있는 응대를 하고 이제 업무 창구를 조금 돌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아침에 조금 그 전화 건수를 해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밀리지 않고. 영사관은 한인 동포들이 간단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무인 민원 발급기 기능 추가와 카카오톡 민원 상담 홍보 확대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특히 동포들이 민원과 관련해 영사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예약 방문하는 동포들의 민원들까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편하게 민원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 오종민 영사입니다. 올해 그 무인 민원 발급기 아까 저희가 저희 공간에서 최초로 저희 아이디어로 이렇게 그 많은 부처와 협업을 해서 만들어냈는데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추가로 저희가 증명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권 증명서 그리고 운전경력 증명서도 이렇게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난해 한인축제 당시 운영했던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의 운영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타운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국적이탈과 관련 사항은 앞으로 대한민국 병무청과 상의해 직접 병무청 관계자들이 LA를 방문해 한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26년부터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플레이크스피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2026년부터 식료품점 등에서 모든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약 10센트에 별도로 판매하는 플라스틱백 사용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스피어 상원의원은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 당시 허용한 예외 조항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주민 상당수는 식료품점에서 이 10센트를 지불하고 사는 플라스틱백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 가주정부가 진행한 한 연구 결과 1인당 플라스틱백 배출량은 2004년도 8파운드에서 2021년도에는 11파운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재 10센트로 별도에 판매하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백은 일회용보다 더 두껍고 무게가 더 나가는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가주의회를 통과하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게 됩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07년도 샌프란시스코 시장 재직 시절에 전국 도시 최초로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남가주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곳곳에 발생해 복구 작업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 여름 남가주 가뭄 걱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5일 동안 1피트 이상의 비가 내렸고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적설량도 일부 지역은 2피트가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남가주에 며칠 동안 내린 많은 양의 강수량이 이번 시즌 평균 이상을 보였고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봐서도 평균 강수량의 102%를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량도 118%를 웃도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은 넓게 분포된 건조 상태를 확인했을 때 가뭄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혔습니다. 작년 이맘때 캘리포니아 적설량은 평균 206%로 시즌을 시작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상학자는 캘리포니아 물 공급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등 관리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슈퍼볼 주말을 맞아서 LA 경찰국인 LAPD가 LA 전역에서 음주와 약물운전, DUI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먼저 금요일인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벤나이스 블루바드와 베노웬 스트리트 교차로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홀렌백 경찰서 관할 지역과 사우스 뷰로 관할 지역에서 DUI 순찰 강화 단속이 실시됩니다. 또 슈퍼볼 당일 11일 일요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벤나이스 경찰서 관할 지역 전체에 걸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LAPD는 DUI가 음주운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처방약이나 비처방약물 그리고 마리화나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DUI로 체포돼서 기소되는 운전자들은 벌금과 수수료 등으로 평균 13,500달러 비용이 들어가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남가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떼강도단 검거 작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떼강도 용의자 가운데 41번째 용의자를 체포했고 이 용의자로부터 $10,000가 넘는 도난품을 회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지난 2023년 8월 떼강도 체포를 위해 결성된 태스크포스 팀은 출범 이후 절도 용의자 438명을 체포했고 309건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떼강도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41번째 체포인 것입니다. 셰리프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용의자들을 끝까지 확인하고 추적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절도범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협력자들, 그들을 도주하는 데 도움을 준 도주 운전자들, 그리고 그들이 훔친 물건을 팔고 있는 작물 취급자들 모두를 검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소매업소 강절도 사건만 200건 이상 접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를 포함해서 LA 경찰국, LAPD 산하 각 지역 경찰서 인력이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치안 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때 10,000명에 육박했던 LAPD 경관 수가 현재 9,000명에도 미치지 못해서 최근 4년 사이 10% 줄었습니다. 인력난으로 인해 신입 경관들의 연봉을 인상했던 해당 조치는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LAPD의 경찰 병력 수가 최소 필요 인력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LAPD 역사상 최초의 한인 수장으로 임명돼 3월 1일부터는 LAPD를 이끌게 되는 도미닉 최 임시국장은 현재 LAPD의 가장 큰 과제로 인력 충원을 꼽았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허물고 또 고용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다양하고도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LACU에는 LAPD 경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연봉 인상과 헬스케어 혜택 확대 그리고 순찰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LAPD 신입 경관의 첫해 연봉은 86,193달러로 기존에서 12.6% 인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간 매년 3% 인상될 예정이어서 오는 2027년이 되면 신입 경관의 초봉이 94,000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 동상 제막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레이커스 관계자들 모두 다 모였죠. 그리고 또 코비 브라이언트의 영원한 스승 필 잭슨 감독도 오래간만에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LA 레이커스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의 동상 제막식은 8일 레이커스 팀의 구장인 크립토닷컴 아레나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로써 코비 브라이언트는 매직 존슨, 카림 압둘자바, 엘진 베일러, 제리 웨스트, 샤킬 오닐 그리고 레이커스 경기의 해설자였던 칙 헌에 이어 경기장 앞에 동상이 세워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막식에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미망인인 바네사 브라이언트가 참석했는데
이날 선보인 동상 외에 2개의 동상이 추가로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며 총 3개의 동상이 경기장 앞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막식에서 선보인 동상은 과거 코비의 커리어 하이 득점 경기였던 81득점 경기 당시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6일 헬기 사고로 숨진 코비 브라이언트는 20년간 레이커스에 몸담았으며 선수 생활 동안 레이커스 구단에 5번의 우승을 안겨준 슈퍼스타였습니다. 레이커스 팀이 이번 개막식에 선보인 동상은 오는 9일 일반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월 9일 금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보다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예년 기온을 물론 밑도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각 지역에 따라 이슬비를 뿌린 곳도 있었습니다. 점차 그치면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랜만에 쾌청한 주말 날씨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 5도가량 더 높아져서 한결 온화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맑고 온화한 날씨 일요일을 지나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0도, 4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9도, 41도, 해안 지역은 59도, 46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1도, 낮 최고 기온은 4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번 주말에 산에 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스키 장비, 스노보드 장비 꺼내서 깨끗이 닦으시는 분들 제가 여러 뵀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반드시 도로 상태 확인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장비, 스노우 체인은 끊어진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빅베어 주요 도로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내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빅베어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 18번 SR 18번 도로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양의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18번 일부 구간이 완전히 눈에 파묻혀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폐쇄된 곳은 스노우밸리부터 빅베어 댐까지 양방향 모두 폐쇄됐습니다.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형성된 눈덩이가 도로를 막아서 지금 통행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제설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제설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빅베어나 마운틴아이 출발하시는 분들 도로 상황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LA 카운티 주택국 관할 섹션 8 바우처 대기자나 공공임대아파트 대기자가 3월 1일까지 대기자로 남기를 희망한다는 정보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어제 보도해드린 가운데 K타운 액션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주택당국이 지난 2일부터 영문 편지를 대기자들에게 발송하고 있고 한국어로 번역된 편지를 원할 경우는 한국어 편지를 보낸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K타운 액션 프로젝트는 한인타운 노동연대인 키와와 공동으로 이 주택당국에 한국어 정보를 희망하는 한인 신청자들에게 한국어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만일 전화로 대기자 유지 등록을 원하는 한인들은 이 주택국 전화 626-586-1932, 626-586-1932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한국 사람을 찾으면 3자 통화를 통해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또 이메일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개인 계좌를 만들어 대기자 유치 등록을 원하는 한인들은 키와 사무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해피북 서점에서도 온라인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키와의 알렉산드라 서 국장은 앞으로 여러 정부기관에서 한국어 통역과 번역이 제대로 제공되어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인 이민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룸메이트 구하려면 여기저기 공고 내고 막 그러죠. 이제 부동산 앱을 통해서도 룸메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앱 질로우가 LA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 등 생활비가 비싼 동네에서 룸메이트를 구하는 주민들을 돕게 됐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질로우는 어제 개별 방 목록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로우의 마이클 샤먼 부사장은 방 목록을 도입하면서 임대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집은 물론 아파트, 이제는 방 목록까지 검색할 수 있는 편안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룸메이트를 공유하는 가구는 2,5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9.8%를 차지했습니다. 질로우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이런 캘리포니아 대도시의 아파트 중간 렌트 가격은 2,138달러에서 2,682달러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등록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총선 투표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접수를 10일 내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은 사전 예약 없이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또 마감일인 내일 영사관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 유권자는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로 구분됩니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자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 총선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 105주년 3.1절 행사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정착촌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중가주 리들리 독립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은 리들리가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지였던 만큼 많은 한인, 특히 LA 한인들이 방문하기를 희망해 개최지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건상 리들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LA 한인회관과 리들리 독립문에서 동시 생중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들리까지 이동하고 싶어하는 한인분들은 선착순 100명에게 20불씩 받고 교통비 20불씩을 받고 선착순 100명에게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나 건설 노동자 한 명이 크게 부상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226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어제 지하 계단이 붕괴돼 근로자가 잔해에 갇혔다고 밝혔고, 이후 근로자를 빠르게 구조했지만 이미 큰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자세한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옥스포드 에비뉴의 코너에 식당이 하나 있죠. Here's Looking at You라는 이 식당인데 2016년부터 운영이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 셰프가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셰프 조나단 화이트너가 지난 7일 돌연 사망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36살 젊은 나이에 조나단 화이트너 셰프가 왜 사망했는지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와 옥스포드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은 2016년에 문을 열었고 많은 한인들도 자주 찾던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또 가셨던 분들은 식당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셰프 잘 알 텐데 갑자기 조나단 화이트너 셰프가 돌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 매니저는 어젯밤 레스토랑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두운 색 바탕으로 글을 올려서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권 씨를 구금하고 있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하급 법원의 범죄 인도 결정을 재차 파기환송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테라폼 랩스 대표 권도영 씨 측의 지연 전략이 또 한 번 효과를 봤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한국과 달리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선 권 씨 측의 의견 청취가 없었다며 고등법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그로부터 열흘 뒤 범죄인 인도 결정을 또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 측이 재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나 파기환송 이유가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 결정 자체는 뒤집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권 씨 측 의견을 듣고 구금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면 권 씨의 송환국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변호인은 법원이 송환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고려로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법원이 결정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권 씨는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대의 피해를 안기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돼 지금까지 구금돼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복판 타임스퀘어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장 엘벤 브래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자 5명은 지난주 체포했지만 2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검찰 발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타임스퀘어 인근 42번가 이민자 쉼터 앞에서 경찰관 2명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집단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들은 미국에 입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로 이주민 쉼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 2명은 쉼터 인근에 몰려있던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공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는 총격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인명 희생은 다행히 없었지만 브라질 관광객 1명이 유탄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경 타임스퀘어의 한 스포츠용품 매장 경비원이 훔친 물건을 들고 나가려던 3명의 남성을 제지했고 경비원이 이 훔친 물건을 빼앗자 이 가운데 한 남성이 총을 꺼내 발사한 것입니다. 경비원은 총에 맞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쇼핑을 하던 37살의 브라질 여성 관광객이 유탄을 맞은 것입니다. 총을 쏜 뒤 매장 밖으로 뛰어나가던 용의자는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을 향해서도 2발의 총알을 더 발사했습니다. 경찰관은 총을 꺼내 들었지만 현장에 인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 범인에게 응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대 타임스퀘어를 구경하던 관광객들은 갑작스런 총소리에 몸을 숨기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매장 바깥에서는 유탄 피해가 없었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이후 인간 지하철을 통해 현장을 벗어났고 경찰은 3명의 절도 용의자 가운데 1명을 현장 주변에서 체포했습니다. 한편 이 체포된 절도 용의자는 15살의 청소년으로 불법 이민자를 위한 숙소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밀문서 유출과 불법 보관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중잣대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퇴임 때 기밀문서를 유출해 보관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안보와 관련한 군사 외교 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인 로버트 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보관해왔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론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색했습니다. I was pleased to see they reached the conclusion I believed and knew all along they would, that there are no charges should be brought in this case.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이미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중잣대와 선택적 기소가 확인됐다며 바이든 사례가 100배는 더 엄중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바이든은 자료를 바로 반환하고 조사에 협조한 반면 트럼프는 여러 차례 자료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한 뒤 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바이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언제 장남이 사망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이 쇠퇴했다고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이 배심원들에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묘사할 수 있고 배심원단이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며 특검의 주장에 대해 발끈했습니다. I read Special Counsel Hur's comments about President Biden's age and memory to be inappropriate, beyond the scope of the mandate of the Special Counsel, and they are clearly harmful to President Biden in the court of public opinion. 바이든 대통령이 비록 특검의 기소는 면했지만 공화당은 고령과 기억력 쇠퇴라는 보고서의 일부 표현을 공격의 소재로 10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퇴임 시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감사로부터 이렇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으로 잘못 언급하는 말실수를 해서 공화당 등 반대 세력에 또 꼬투리를 잡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8시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공개된 자신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 관련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또 자신의 기억력 쇠퇴를 거론한 특검 보고서 내용에 나의 기억력은 나빠지지 않았다. 내 기억력은 좋다.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최적격 인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답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졌고 공화당 측은 또다시 바이든의 말실수를 저질렀다며 공격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한 이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으로 잘못 언급하는 말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 같은 말실수를 여러 차례나 저질러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주 공화당이 개최한 커커스의 후보로 사실상 단독 등록해 지난달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 이어서 네바다주까지 지금까지 경선이 열린 3개 주 모두에서 승리를 챙기며 경선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에 배정된 대의원 26명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또 같은 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치러진 공화당 코커스에서도 압승해 대의원 4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주 경선 승리 직후 라스베가스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네바다의 훌륭한 국민들께 감사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지난 6일 주정부가 주관한 프라이머리에 이어서 이날 네바다 공화당이 개최한 코커스까지 이틀 간격으로 2차례 연속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공무원인지 여부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YTN입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출마 자격을 박탈한 건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근거였습니다.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겁니다. 콜로라도주 판단이 맞는지 가리기 위한 연방 대법원 심리에서 첫 번째 쟁점은 대통령도 공무원인지에 맞춰졌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인 대통령의 출마 자격은 박탈할 수 없다고 트럼프 측은 주장했습니다.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refers only to appointed officials,
and it does not encompass elected individuals such as the president or members of Congress. 트럼프 측은 또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려면 연방 의회 차원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건 주정부 권한 받기라는 겁니다. You want us now to say it means that Congress must permit states or require states to stop insurrectionists from taking state office. Well, that's the only thing I would It's disagree. rare. 대법원은 내란을 어떻게 정의할지 또 내란 가담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며 콜로라도 주정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 자택에서 대법원 심리를 들은 트럼프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In watching the Supreme Court today, I thought it's a very beautiful process. I hope that democracy in this country will continue.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 3명인데다 보수 성향이 9명 중 6명이어서 몇 주 안에 나올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에 유리하게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유럽연합을 상대로 징벌적 통상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유럽연합이 대응 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 대선의 영향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시작했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가 유럽연합을 겨냥한 보복관세 등 강압적 조처를 할 것으로 널리 예상한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가 2018년 유럽연합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한 관세로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장기간 유럽연합 상대로 대규모 무역 적자를 내왔고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3년 연속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방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 처리에 재차 나섰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대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을 담은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상정한 뒤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서 찬성 67, 반대 32표로 가결 처리한 것입니다. 상원 다수당이자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중에 일부가 찬성에 가세해서 가결 정족수 찬성 60표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표결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이어서 정식 표결로 가는 첫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상원은 다음 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번 안보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절차 표결을 통과한 안보 지원안은 전날에 이루어진 토론 종결 표결에서 부결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큰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은 뺀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휴전을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고 미국 측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2년 가까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점령지에서의 철수 등 러시아의 전향적 조치는 거론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들만 근거로 들었습니다. We're not against it. This endless mobilization in Ukraine, the hysteria, the domestic problems, sooner or later it will result in agreement.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터커 칼슨 전 미국 폭스뉴스 앵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푸틴 대통령이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상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며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If you really want to stop fighting, you need to stop supplying weapons. It will be over within a few weeks. That's it.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를 기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 등 주변국을 침공할 의향도 없다면서 확전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나타냈습니다. 2시간 분량의 인터뷰 전문은 평소 친러시아 성향을 보여온 칼슨의 웹사이트에 공개됐는데 푸틴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선전의 장을 마련해 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귀국을 했는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고 여론은 자꾸 사퇴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 쉽지 않은 일인데 자꾸 아무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YTN입니다. 4강전 요르단전 참패와 대회내내 지적됐던 전술과 전략의 부재, 선임 과정의 문제점과 경질할 경우 위약금 액수까지 거론되며 사퇴설이 들끓었지만 귀국 인터뷰에 나선 클린스만 감독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But overall, I think we played a very good tournament.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우승을 놓친 건 안타깝지만 4강의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등 황금 세대를 이끌고도 부진했던 경기력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중동팀들의 지리적인 이점을 들었습니다. East Asia, if it's Japan, Korea, or China, or other teams, it's very, very difficult to play the Arabic nations, and that's what you saw. The Arabic nations, for them, it's home games. They're highly emotional. They're fighting from the first second on.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고개를 숙여 대표팀에 다시 합류할지 모르겠다던 손흥민에겐 여전히 강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I totally understand and his feelings and said, oh, I don't know, should I not, you know. But there is no doubt that Sonny comes back in March. There's no doubt that Sonny is our captain because he's fantastic. 클린스만 감독은 변함없이 다음 주에 다시 출국해 미국에 머물다 유럽에서 우리 선수를 살피는 업무 방식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설 이후에 전력 강화위원회를 열어 대표팀 운영 전반을 논의할 계획인데 클린스만 감독이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선수를 보기 위해 공항에 나온 팬들 가운데 일부는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비자 발급 문제가 해결된 프로야구 샌디에고의 고우석 선수가 팀의 스프링 캠프 합류를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배우겠다고 말한 고우석은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고우석은 국내에 머물면서 전 소속팀 LG 2군 시설에서 몸 만들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샌디에이고 구단도 수시로 화상 미팅을 통해 훈련 상황과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시즌을 앞둔 고우석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도 있는 부상입니다. 부상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또 컨디션을 또 회복하는 또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저에게 또 주어진 시간이 또 부족한 거를 저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건강한 몸 상태에서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시즌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팀의 마무리 투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과도한 욕심도 내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진입을 해서 개막전부터 끝까지 일단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는 것만으로 목표를 좀 두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일단 부딪혀본다는 각오지만 성실한 자세로 하나하나 배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샌디에이고와 2+1년 최대 940만 달러, 약 125억 원에 계약한 고우석은 선배 김하성과는 팀 동료로 처남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와는 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2024년 2월 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